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의 집 TV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상가 투자 중에서도 메디칼 상가를 주목해보자 하는 주제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1층 상가들이 부동산 경기나 아니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공실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꼭 상가를 1층 상가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메디칼 상가를 한번 주목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 투자의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이거는 상가 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다 해당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황금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상가에서는 지속성하고 황금성이 중요 요소가 되는데, 지속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층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깔세로 한 3-4개월 또 수입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공실로 또 나눠야 되고, 이러면은 상가 투자로서의 어떤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성은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를 되팔을 때 잘 팔릴 수 있는가 하는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1층 상가를 고집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좀 어렵죠. 거기다가 1층 상가들이 분양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공실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신도시의 프라자 상가라든가 아니면 구도시 내 재건축을 한 상가라든가 이렇게 보면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1층 상가를 고집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좀 나은 조건의 메디컬 상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 물론 여러분들의 몫이긴 합니다만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메디컬 상가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층 상가가 고전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첫 번째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분양가에 맞는 수익률을 내려고 하니 임대료가 높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1층 상가에 들어갈 만한 업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전에는 프라자 상가가 하나 오픈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편의점, 또 핸드폰 가게,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은 은행의 365 코너, 제법 있었어요, 업종들이. 그리고 또 평수가 좀 있으면은 P로 시작하는 제과점이라든가 또는 T로 시작하는 제과점, 몇몇 업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주로 이제 1층 상가에는 이제 소매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우선은 인터넷 쇼핑몰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V 홈쇼핑 굉장히 활발하죠. 그리고 자동차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정도의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매 위주로 하는 이제 업종들이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1층 상가에 들어가기가 이제 버겁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는 상가에 투자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공실이 나고 위험성이 있는 1층 상가만을 꼭 고집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건데요. 그 메디칼 상가가 의외로 수익률도 좋고 이 안정적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메디칼 상가의 장점을 보면 우선 기본 5년간은 안정적이다. 보통 이제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뭐 1년 단위, 2년 단위. 그래서 영업이 좀 잘 되면은 계속 뭐 1년씩 연장을 하든지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메디칼 상가는 일단 한번 그 계약서를 쓰게 되면 기본 5년 단위로 이제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임차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살펴보고 최종 단계에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업종이 그렇게 잘 바뀌는 업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한 5년, 10년을 살았다. 그런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5년, 10년이 됐는데 간판이 잘 안 바뀌는 업종. 대표적으로 내과, 소아과, 그죠? 그 다음에 은행. 간판이 잘 안 바뀌어요. 그 의사들은 한번 자리에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쉽게 이사를 못해요. 물론 많은 이사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꾸준히 모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딱 내팽개치고 다른 데로 쉽게 못 옮겨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업종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이 좋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을 만수동에 있는 프라자 상가 이 메디칼 코너에 임차를 맞춰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물론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긴 한데, 계약서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여기 제가 좀 안정화되고 돈을 벌면은 이거 제가 나중에 꼭 살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제가 봤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기 매수자는 한 명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매수를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분들한테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건물에 괜찮은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진료보고 있고 월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어 하면 황금성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내과든 소아과든 외과든 병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병원을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래도 주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조금이라도 잘 봐주고 아니면은 진료비라도 조금 깎아주거나 하는 제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칼 상가의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나중에라도 황금성이 좋다. 그 다음에 또 5년 더 연장하면 지속성 또한 좋은 거죠. 한 10년을 계속 루틴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메디칼 상가에 장점만 있냐? 그렇진 않죠. 메디칼 상가의 단점을 보면 보통은 렌트프리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렌트프리를 적용을 해요. 보통 병원 인테리어 하는데 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길게는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이 자리를 잡으려면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기간이 걸리니까 렌트프리를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적용을 시켜주는 게 이제 관례인데요. 어떤 의사들은 뭐 렌트프리 기간을 6개월을 달라, 뭐 심지어는 1년을 달라고 하는 의사들도 사실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렌트프리 기간을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다른 그 상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새는 상임법이 바뀌어서 10년까지 그 재계약을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계약 시에 높은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 하는 거를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저는 손님들한테 어떤 그 상가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이것저것 그 요건을 따져볼 때 늘 임차인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 상가를 들여다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병원 입지는 뭐 그 분양자가 뭐 그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입지에 들어올 의사들이 먼저 굉장히 꼼꼼하게 그 살펴볼 문제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요건들을 다 검토해보고 임차가 된 병원이라 하더라도 분양받기 전에 분양자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입지는 인구 구성이 중요하죠. 뭐 이동인구, 그 다음에 연령층이 낮으면은 소아과나 소아청소년과가 나올 것이고, 연령층이 높다 그러면은 뭐 통증의학과나 외과나 이런 과들한테는 좀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같으면은 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이 맞을 거고, 여기 상업지다,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다 그러면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과들이 맞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눈여겨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권은 뭐 꼭 병원뿐만이 아니라도 어떤 상가든지 이런 거는 꼭 보잖아요. 교통, 그 다음에 뭐 관공서, 주변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아이들이 몰리는 학원은 있는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나 뭐 문화시설이나 혹시 도서관은 있는지,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이거는 뭐 의사들이 먼저 알아보는 항목이긴 해요. 주변에 병원이 나하고 겹치는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또 과는 무슨 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병원이 뭐 서비스나 또 환자 충성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메디컬 상가에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경쟁이 심할 거라는 거는 다 예상을 해요. 그래, 그런 예상을 하면서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의 의대를 나왔다 그러면은 졸업장 하나 그냥 환자들 대기실에만 이렇게 다 걸어놔도 병원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본인의 실력, 그리고 마케팅, 그 다음에 이 간호사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젊은 의사 선생들이 오픈하는 자리 같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메디컬 상가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메디컬 상가를 분양할 때 주의점, 뭐 앞서도 뭐
여러 가지 다 보셨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극복을 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상가에 나 여기서 무슨 과를 진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했어요. 상가 분양 시의 주의점 하나는 반드시 임차가 된 건물을 분양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메디칼 상가라고 특화된 그 메디칼 프라자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분양을 먼저 받고 분양받은 내 건물에 어떤 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선임차가 된 건물을 나중에 분양을 받으시라.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투자에서 굳이 1층 상가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메디칼 상가에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이 좋거나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